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손여루 HB투자그룹 팀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딜까요? 첫 번째 섹터입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은 바로 여전히 강한 쪽 전기차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오늘 함께 뒤따르는 충전주까지 이 안에서 밸류체인을 어떻게 골라봐야 할지 답을 찾아보죠. 손여루 팀장님이 보셨습니다. 여전히 강합니다. 선정한 배경은요? 네, 우선 선정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께서 헤드라인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정할 때까지 이제 아침까지는 철강이랑 이런 종목들이 참 강했었는데 해당 종목들은 이제 사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제 전기차 충전소 섹터를 골랐고요. 해당 섹터를 골랐을 때는 어떤 공급 뉴스 이런 부분들밖에 없었는데 어떤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꾸준한 충전소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점심시간 이후로 탄력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여전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바닥 대비 올라오는 거 2차 전지 장비 말씀드렸다가 이제는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탄력이 좀 강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이제 바닥 대비 올라오지 못했고 그 수급 동향의 외인거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덤벼봐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전기차를 이끄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이 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텐데 뭔가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이렇게 탄력을 받는 건지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 자동차 쪽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런 영향도 크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현대 기아차가 2020년 연간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2023년 이후로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사실 현대차랑 기아가 2022년 실적을 발표하고서 조금 주춤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시장은 좀 가던 방향 그대로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바닥이었구나.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간에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은 현대차랑 기아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그보다 탄력적인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장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성장 가능성, 시장 규모 이런 것들도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좀 노려볼 만하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이 시장은 계속 살아있다. 그러면 이 섹터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건 아무래도 이런 완성차보다는 양극재가 아닐까 싶어요. 시세만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오늘 LNF도 굉장히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 탄력 좋거든요. 네. 김성훈 이사님 일단 최근에 대장주로 다시 떠오르는 이 에코프로의 상승 랠리는 과연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작년과 올해 에코프로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었던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도 그대로이고요. 실적에 대한 것도 컨센서스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가 연초부터 강하게 올라주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CRMA라고 하죠. 유럽 쪽에서도 유럽판 IRA에 대한 법안이 3월 14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CRMA, IRA 대응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어떤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최근에는 이 테슬라 쪽으로에 대한 어떤 수주의 어떤 루머,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NF도 테슬라 쪽으로 직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LNF도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루머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항상 공매도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쇼커버링에 나서면서 좀 이런 악순환이 글쎄요 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네.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3월 1일 날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3월 1일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전후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도 괜찮기는 했는데 수급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너무 무섭게 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3월 1일 테슬라의 이벤트까지 확인하자. 양극재는 여기까지 보고 오늘 강한 인프라 쪽,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쪽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도 미국에서 만드는 전기차 충전소 이쪽으로 보조금 주겠다. 어떻게 보면 IRA 확장판이라고도 우리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쪽으로는 미국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올 초에 SK E&S가 현지 전기차 공장을 인수를 이제 하면서 미국 3대 렌터카 업체죠. 아비스와 함께 충전소 사업을 이제 시작을 이제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미국 충전기 시장은 테슬라, 아마존, GM, 벤츠와 같이 정말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을 하고 빠르게 시장을 확산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기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뭐 과점 체제를 어떤 업체가 가져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네. 해외 시장까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열어두고서 볼만한 여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순환매로 그러면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기술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대장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손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SK 시그넷이 불집힌 이 수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후발주자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디스플레이텍 관련해서는 또 지분과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잖아요. 핵심 종목을 아직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충전 쪽으로 이런 상승 확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확실히 이제 내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뉴스를 통해서 좀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디스플레이텍이 어떤 정말 충전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네네. 일단은 뉴스는 나왔잖아요.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디스플레이텍이 어떤 충전기 설치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텍을 제외하고더라도 충전기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부각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원익PN이나 뭐 S트래픽이나 뭐 롯데정보통신이나 뭐 LG 헬로비전이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자회사들이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디스플레이텍을 제가 뭐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린 한이 있더라도 디스플레이텍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진입도 안 되고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손절가를 갖춘 트레이딩 스킬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뭐 디스플레이텍도 좋지만 그 외 종목들 중에서 충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자회사가 충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 아직 상승세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좀 안전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오히려 연관성이 더 깊은 쪽, 뭐 롯데정보통신도 얘기하셨고 원익PN이 이쪽보다는 뭐 S트래픽이나 디스플레이텍 같은 다른 가벼운 종목들이 더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전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매기 확산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 룸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봤을 때 2차 전지 순환매가 계속 살아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시세 연속성과 관련된 전략은 통틀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선 저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뭐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뭐 주식 경력이 뭐 20년, 30년 된 그런 전문가로 안 보이니까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이 있는데 저명한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이 기존의 전방 기업들보다 추세가 많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소재나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장비나 충전기 관련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이지막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관련 종목들이 뭐 음전환됐거나 뭐 윗골이 달려 있거나 뭐 기대감이 아닌 뭐 실적이 나왔거나 그러면서 뭐 윗골이 달리거나 뭐 외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거나 그러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고 이 전방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반영하고 있고 이런 충전기가 보급이 돼야겠죠. 전기차 돌아다니려면. 그렇다고 하면은 실적 성장성은 있는데 그 성장성이 확실히 내 손 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네. 그럴 때는 기술적 분석과 수급 동향을 봐야 되는데 외인과 기관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질에 겁먹고 투자를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 그럼 수급 안에서 탑픽을 고르고 계세요? 탑픽은 누군가요? 네, 항상 탑픽은 갖고 다녀야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종목 원익 P&E라는 종목인데요. 원익 P&E는 사실상 예전에 2019년, 2020년에도 꾸준하게 충전소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및 충방전 장비를 제조 납품하고 있는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P&E 시스템즈, 자회사 P&E 시스템즈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영역 등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2022년 연간 실적에 한해서는 실적 훼손이 조금 나왔지만 2020년 이전까지는 꾸준하게 연간 실적 흑자를 유지했던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점심까지는 좀 탄력이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조금 바로 좀 현재가로 매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좀 탄력이 좀 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수급 동의를 보더라도 오전장에는 이제 외인기관 순매수였는데 오후장에 이제 14시 28분 기준으로 외인 순매수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외인 순매도가 뭐 공격적이지도 않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외인이 순매수 금액을 키우면서 개인과 기관이 밀려나 버렸다. 그만큼 외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는 8,000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점심시간 이후로 탄력이 좀 붙었으니까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8,250원부터 8,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네. 매수되는 것만 가져가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7,600원 마이너스 5% 구간 좀 짧게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9,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시 이전까지만 해도 8,000원 선에서에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 올랐습니다. 8,2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목표가 9,000원까지 움직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원익 P&E까지 확산 기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섹터 봤고요. 두 번째 오늘 프로들이 주목한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열어보죠. 네, 우주항공주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의 시선에서도 여러 차례 함께 봤던 섹터입니다. 오늘 또 튀어 오릅니다. 주가도 대기권을 돌파할까? 진짜 궁금하네요. 지금 AP위성 튀어 오르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는데 이벤트가 좀 살아있잖아요.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나왔지만 신성장 로드맵, 이제 속도 좀 가하겠다.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겁니다. 김성훈 이사님도 이런 포인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 전이었었죠. 스페이스 X가 이제 지구 궤도를 이제 비행하는 테스트를 한 로켓이라고 하죠. 스타쉽 33개 엔진에 대해서 한 번에 가동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3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5일로 알고 있는데 지구 궤도를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와 관련된 뉴스가 또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앨런 머스크는 위성 인터넷 사업이 있죠. 스타링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방산에 참 많이 주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방산 얘기가 조금 쏙 들어간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우주에 대해서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을 할 계획이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결국 올해 이번 정부의 신성장 산업의 새로운 목표 중 하나가 우주산업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주 전용 펀드도 조성이 되겠죠. 펀드가 나오게 된다면 또 관련주들 당연히 편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은 올 상반기 적어도 올 3월에서 4월까지는 이 우주와 관련된 테마 혹은 우주 관련주들이 조금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3월에 이벤트 만발이네요. 그러면 이런 측면은 어떤가요? 지금 방산에서 우주항공으로 국방력에 대해서 좀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 이 기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야 그렇지만 뭐 버진 갤럭틱이나 방금 말씀하신 스페이스 X 이 지구 궤도 비행 같은 건 사실상 민간 기업의 시도잖아요. 민간 기업 쪽에서 이렇게 뛰어드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 시사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시점 본격적으로 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원래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산업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켓을 한번 발사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 판도를 바꾼 기업이 바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입니다.
로켓을 재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발사하는 비용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면서 민간 쪽의 로켓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 X가 올해 초죠. 175조 원의 기업 가치로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작년 7월에 기업 가치 150조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2조 5천의 자금을 모집했거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5%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펀드 레이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기대감도 아니고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로켓을 26번 발사했는데 2022년에 로켓을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61번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을 동반한 어떤 기업 가치의 상승세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국방 및 항공 우주와 같은 기간 산업의 벤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스페이스 X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항공 우주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방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각국 정부가 우주 산업에 어느 정도 힘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뉴스 나오고 있고 그리고 5G를 넘어서서 6G와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망라해 본다라면은 우주 관련 것들은 뭐 테마로 가도 좋고요. 아니면은 네. 실적을 동반한 상승세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꿈이었었는데 이제는 자금이 모아지고 이것이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좀 달라진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진출한다고 하는 해외 이런 기업들, 민간 우주 기업들이 우리에게 진출을 해서 국내 위성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좀 상승세를 나타낼지 이 부분은 이사님께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실적이 그러면 우리까지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 종목을 어떻게 좁혀가야 돼요? 네. 일단 로봇과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재무적 어떤 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별로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이 대부분이 몇 년 이상 적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성장성을 겸비하게 되면은 그 주가의 상승세는 우리 다시 말해서 멀티플을 다시 한번 주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 X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원 앱에다가 우리가 좀 주요한 수주를 받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잘 같이 움직이고 있는 뭐 AP 위성 같은 종목들도 다 포함해서 이대 섹터의 종목들은 뭐 하나 굳이 딱히 버릴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껴놓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로 상관없는데 실적까지는 연관이 없는데 오르는 종목은 뭐가 있어요? 빼주시면. 글쎄요. 그런 종목들은 딱히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 움직이는 쪽에서는 다들 이제 견고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기 부품 쪽으로도 확산시켜서 여쭤볼게요. 이제 리오프닝과의 연계성을 봤을 때 하늘길 본격적으로 국제선까지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이제 부품을 가는 이런 수요도 늘어나게 될 텐데 우주 항공 섹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실적이 가는 쪽은 그쪽이잖아요.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나 실적에 반영이 될까요? 어떤 이제 조금 이제 앵커님께서 조금 기대감으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 경험에 봤을 때는 항공기 부품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실적이 크게 상승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보잉이나 뭐 이런 뉴스를 보시면 이제 보잉이 신규 항공기 수주를 할 것이다. 근데 뭐 우리가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막 50%, 100% 실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 관련 종목들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약 10에서 15% 실적 향상되는 게 좀 전부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히 리오프닝 뭐 여행이나 항공사처럼 항공기 부품 관련 종목들도 좀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아스트나 뭐 하이장공이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탄력도 갖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실적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리오프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떤 트레이딩 스킬이나 어떤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식견이 되신 분들은 좀 항공기 부품 관련 종목들 좀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어떤 인공위성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어떤 위성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실제 실적이 반영됐고 그 이상으로 주가 탄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항공기 부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다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을 제가 실적을 다 훑어보고 왔는데 네. 어떤 항공기 부품 때문에 실적이 반영된 종목은 없더라고요.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케인코어 에어로스페이스나 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들이 실적을 항공기 부품에서 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방산이나 전투기에서 갖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레이딩 스킬이 있어, 뉴스를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어떤 기대감에 좀 그 기대 차익을 먹는 매매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 종목들이 정말 대한항공이나 뭐 제주항공이나 이렇게 분기 실적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는 좀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젠 최종 결론을 좀 내볼까요? 김 이사님, 이제 이들 종목들 오늘은 좀 윗골리가 달리고 있어서 그럼 본격적으로 완전한 레벨업을 위해서 하나의 모멘텀만 꼽는다면 그건 어떤 이벤트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좀 요새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펀더멘탈도 좋겠지만은 대외적인 어떤 뉴스에 의한 이벤트 플레이가 좀 더 좀 주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흐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초에 있을 스타10이라고 하죠. 네. 지구 그게 궤도를 핵심이다.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일단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우주 항공청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먼저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 탑픽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모든 종목들이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물론 우주항공산업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맡은 분야에서 각자 잘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탑픽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 시세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와 어떤 시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AP 위성이 일단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AP 위성 같은 경우 일단 제일 가볍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8년도까지 6G 시대, 6G 시대를 전략 발표하겠다. 그리고 2027년도까지 저궤도 통신 위성의 신성장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AP 위성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큰 사업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6G 지상 위성에서의 베이스밴드 모뎀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주 기술 분야에서는 저궤도, 정지궤도 위성용 표준 탑재 컴퓨터 분야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도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숫자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플레이하시기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력은요? 여기서 충분히 어떤 주가라는 것은 한번 테마가 붙게 되면은 또 단기간에 좀 많이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위로는 최소한 30에서 한 40%까지는 열어두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8,000원으로 제시됐는데요. 2년 전에 23,850원의 고점입니다. 25,000원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직전 고점 2년 전의 고점을 뚫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 다시 한번 좀 기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탑픽 AP 위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여로 팀장, 김성훈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